지수 부등식 하겠습니다. 지수 부등식 하기 전에 부등식은 미시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에 따라 부등호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걸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 한번 해보고 문제를 풀게요. 예를 들어서 2의 2제곱이 있고요. 2의 세제곱이 있어요. 당연히 2의 2제곱은 4고 2의 세제곱은 8이라서 8이 더 크죠. 그럼 전체적인 수는 오른쪽 방향으로 8이 더 큽니다. 그럼 우리는 지수만 따로 떼어서 한번 볼 거예요. 지수만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 2하고 3만 따로 떼서 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3이 더 크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부동호 방향이랑 지수의 부동호 방향도 같다는 겁니다. 그럼 밑이 0과 1 사이인 2분의 1을 예를 들어 볼게요. 2분의 1에 1제곱이 있고 2제곱이 있어요.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라서 얘가 더 큽니다. 전체적인 값은 왼쪽에는 2분의 1이 더 크지만 지수만 따로 떼서 확인을 했을 때는 오른쪽 방향이 더 커요. 그래서 결론은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도 부동호 방향이 같고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지수만 비교했을 땐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의 1제곱은 2죠.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1 대신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 수의 역수가 돼요. 다시 한번요. 3에 2제곱이 있죠. 그럼 얘는 9입니다.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인 9분의 1로 바뀌어요. 역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수를 떼도 역수로, 지수를 붙여도 역수, 마이너스를 붙여도 역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분의 5라는 것에 2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5에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이잖아요. 지수에 마이너스 1을 붙이면 얘를 역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1제곱으로 만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수의 역수가 된다고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19번 보겠습니다. 32라는 건 2의 5제곱이에요. 근데 분수를 만들었다는 건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 2의 마이너스 5 괄호 2x 마이너스 1입니다. 전체적인 부동호 방향이랑 지수만 따로 떼었을 때 부동호 방향이 같기 때문에 지수만 따로 떼서 비교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1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입니다. x 왼쪽으로 넘기면 8x가 되고요. 마이너스 21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래서 8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0.2라는 건 10분의 2죠. 10분의 2인데 10분의 2는 5분의 1이 됩니다. 그럼 5분의 1에 3x-5제곱이고요.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라고 쓸게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지수만 따로 떼서 계산을 할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2x 넘어가고 5 넘기고 그럼 5x 5가 되기 때문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다음 3번 3x-1이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있는 거예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만 따로 떼었을 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바꿨네요. 이 전개시켜서 풀게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예요. 왼쪽으로 다 넘길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 마이너스 1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3일은 3, 11은 1. 3하고 1인데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x는 1보다 큽니다. 2차 지수 부등식을 볼게요. 2x의 제곱이 4x죠. 그래서 여기 4x를 2x의 제곱꼴로 바꿀게요. 그러면 2 곱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x 플러스 2가 됩니다. 2x의 제곱을 t라고 놓을게요. 2x 제곱이라는 글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식을 쓰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2x를 그냥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이 t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5t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치환해서 풀고 나중에 t 대신 필요하면 2x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1은 2, 1은 2, 2는 4, 1은 1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2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x값이 t값이 2분의 1이죠. 여기는 t값이 2가 됩니다. 왼쪽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작은 수보다 작거나 같고 큰 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t가 2x였죠. 그리고 2분의 1이에요. 여기에서도 t가 2x고요. 2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위시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쪽은 2의 x가 되고요.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죠. 2의 1제곱이 2고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필수 21번은 미시에 해당하는 x가 미시 1보다 큰 x인지 미시 1보다 큰 i인지 요 x가 미시 0과 1 사이 21번은요 미시 1보다 큰 수인지 0과 1 사이의 수인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보다 큰 경우랑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랑 나눠서 풀겠습니다. 미시 1보다 큰 경우를 먼저 할게요. 미시 1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만 따로 떼서 비교를 할 때 원래 부등호 방향이랑 똑같죠. 그래서 x 왼쪽으로 1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2x가 되고 4가 되는 겁니다. 2로 나눠주면 x가 2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이 조건과 맞는지 공통 범위 먼저 구할게요. 1보다 크고 2보다도 커요. 그럼 공통 범위가 2보다 x가 2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같다가 안 들어가군요. 크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시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를 할게요.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지수만 따로 떼어서 계산할 적에 부등호 방향 바꿔서 써줍니다. x 1 이항시켜버리면 이 x가 되고 4가 되죠. 그럼 2로 나눠주면 x가 2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0에서 1이고요. 2보다 작으니까 왼쪽이에요. 그럼 공통범위가 0과 2 사이로 나옵니다. 21번은 미시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보다 큰 경우랑 0과 1 사이 있는 경우로 나눠서 볼게요. 그럼 미시 1보다 큰 경우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미시 1보다 큰 경우에는 다시 2의 1제곱과 2의 2제곱이 있으면 오른쪽 4가 더 크죠? 근데 지수만
따로 비교를 해봐도 부등호 방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3x 플러스 1, x 플러스 5예요. 그럼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의 1제곱과 2분의 1의 2제곱이면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라서 얘가 더 커요. 근데 지수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는 이 지수를 따로 떼서 계산을 할 적에 얘와는 다르게 부등호 방향 반대로 써줍니다. 그럼 하나씩 계산해 보면 2x 4가 되고요. 2로 나눠주면 x가 2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공통범위를 그려두시면 1, 2가 있죠. 1보다도 크고 2보다도 큽니다. 그럼 공통범위가 2가 2보다 x가 더 크다가 정답입니다. 0과 1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요. 똑같이 2x 1 이항되면 4가 남죠. 2로 나눠주면 x가 2보다 작습니다. 공통범위 그려주시면 0에서 1까지고요. 또 2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x는 0과 1 사이에 있다.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답입니다. 필수 22번 보겠습니다. 지수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왜 나왔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 때문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x값을 갖다 대입해도 무조건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0% 무조건 성립하는 경우만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식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2의 x를 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2의 x의 제곱이고 3 곱하기 2x 곱하기 2의 2제곱 2k가 됩니다. 그러면 t 제곱이고요. 3, 4, 12t가 되고 플러스 2k가 돼요. 그러면 여기를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x축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차 함수가 x축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x축을 y는 0이라는 직선으로 표현하고 y축을 x는 0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2차 부등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y는 0이라는 x축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에 그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크다라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건 보면 판별식 d는 0보다 허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허근을 사용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최소값 있죠. 맨 밑에 있는 최소값이 x축보다 크다면 여기 모든 이 그래프의 모든 y값들이 다 x축보다 큰 거잖아요. 볼게요. y축 있고 x축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맨 밑에 있는 최소값이 수학에서 최소값은 y값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에서 여기 맨 밑에 있는 y값이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래프의 y값들은 다 x축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x축보다 이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으려면 항상 크려면 최소값, 맨 밑에 있는 최소값만, 맨 밑에 있는 y값만 x축보다 크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부등식에 2차식에 1차까지 미지수가 아닌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꼭 완전 작업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b제곱
짝수공식 쓸까요? 6 b제곱 마이너스 a c가 돼요. 얘가 0보다 작다. 판별식이니까. 그러면 36하고 18이 되고요. 2k가 되죠. 나눠주면 18보다 k가 더 크다. 이렇게 판별식을 해도 나오고요. 그 다음 완전 제곱을 한번 해보시면 1차까지 미지수가 없고 숫자로 있으면 완전 제곱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2k예요. 얘가 0보다 크다. t 마이너스 6의 제곱 얘 둘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2k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가 여기가 6이고요. 최소값이 x축보다 크게 그려지려면 얘가 양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2k가 여기죠. 그러면 이거랑 같아요. 맨 밑에 있는 최소값만 얘만 x축보다 커준다면 모든 그래프의 y값들은 당연히 x축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고요. 36을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럼 2로 나눠주면 k가 18보다 크다. 똑같이 나옵니다. 23번 볼게요.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전자파 세기가 75%씩 감소한대요. 75%라는 건 100분의 75인데요. 25가 3개고 4개죠. 4분의 3씩 줄어든다는 얘기는 4분의 1씩만 남아서 필름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게요. 어떤 필름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 전자파가 여기를 통과를 해요. 그럼 4분의 3이 줄어들고 그 전자파의 4분의 1만큼만 통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남아있는 전자파에 또 4분의 1만큼만 통과를 했겠죠. 그리고 이 남아서 통과하려는 전자파에 또 4분의 1만큼만 통과를 했겠죠. 그래서 전자파 세기를 필름을 몇 번을 통과할 때마다 4분의 1씩 남으니까 몇 번을 통과해야 처음 전자파의 2분의 1의 10제곱 이하로 줄어드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A 지우시고요. 2분의 1의 2n제곱이죠. 4분의 1은 2분의 1의 10이고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2로 나눠주면 n은 5보다 크거나 같아서 최소 5장만 통과하면 처음 전자파의 2분의 1의 10제곱만큼만 남는데요.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 보겠습니다.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예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식은 로그 a의 x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로그가 LOG죠. 로그 a의 x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볼게요. 로그는요. 진수가 1일 때 0이죠. 그래서 x가 1일 때 0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로그 2의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자리가 1일 때는 당연히 0이니까 여기 1,0이고요. x가 2면 1이 되는 거죠. 2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만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고요. 지수함수는 여기 y가 1이라는 점을 지나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로그 함수는 x가 1인 점을 지나가고요.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 역함수 관계입니다. 둘이 서로 대칭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었죠.
근데 로그 함수는요, y축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로그 함수가 만약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 그럼 여기 1라는 점을 지나가기 위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y축 점근선도 1만큼 옮겨가서 그래프와 항상 1이라는 간격만 유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벌어지지도 않고 좁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그래프가 그려진 x범위, x가 이쪽이 양수고 이쪽이 음수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양수인데 우리가 x축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이쪽은 1, 2, 3, 4, 5, 6, 7 해서 양수죠. 그래서 x가 양수인 쪽에 그려져서 정역이라는 건 그래프가 그려진 x범위예요. 네, 양수 쪽에 그려졌기 때문에 양의 실수 전체이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건 그래프가 그려진 y범위인데요. 위아래로 계속 뻗어 내려가고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 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y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에 걸쳐서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요, 이렇게 그려지죠. 조금 전에 밑이 2인 경우로 그렸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고요. 반대로 연걸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져요. 그러면 대칭을 시켰을 때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1이라는 점을 지나가죠. 그럼 여기는 y는 로그 ax,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고요. 얘를 x축 대칭을 시켜요. x축 대칭을 시키면 y가 플러스에다 음수로 내려갑니다. x축 대칭 시키는 것은 y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가 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곱해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그래프에 y축 대칭을 시킬게요. y축 대칭 시키면 x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이렇게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의 원점 대칭은 x부호도 바꿔주고 y부호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는 이쪽에다가 곱해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a 마이너스 x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fx가 주어졌고요. x가 3일 때 y가 4래요. 그러면 x가 3이면 2, 3은 6 더하기 3에서 9가 되는 거죠. 9가 되고 플러스 2 하고 4가 되는 거예요. 로그 a 9는 2가 넘어가면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지수로 바꿔줄 거예요. 진수는 a의 2제곱이고요. 9가 3의 2제곱이라서 a의 2제곱, a가 바로 3입니다. 그러면 로그 3의 x, 2x 로그 3의 2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x가 12일 때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y는 로그 3에 여기 12를 대입하시면 24 더하기 3 하면 27이죠. y는 27이 3의 세제곱이에요. 근데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되기 때문에 3밖에 안 남습니다. 거기다가 1을 더해주면 y는 5가 돼요. 필수 2번입니다. 로그 5의 x에 대해서 살펴보고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볼게요. 로그 5의 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요. 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래프는 1,0을 지나간다. 1,0 지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 아니라 y축입니다. y축과 1만큼만 떨어져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린 x범위인데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가 오른쪽은 양수고 왼쪽은 음수죠. 양수인 공간에 그려졌기 때문에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라고 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얘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양수 x에 대하여 x값이 증가하며 y값도 증가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오른쪽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이 그래프도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y값도 올라갈수록, 그래프가 그려질수록 더 y값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래프는 다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x는 무조건 증가해요. 근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차이인데 올라가게 되면 y값이 증가한 거고요. 내려가게 되면 y값이 감소입니다. 근데 얘는 일단 오른쪽으로 x는 무조건 증가고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y값도 증가. 리을 맞습니다. 미음은 y는 OX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요. 서로 역함수 관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고 지수함수는 1이라는 점, y가 1인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죠. 근데 그 그래프를 y는 x의 대칭인 이 그래프를 찾는 방법은 여기 밑에 보시면 밑이 있죠? 얘는 진수예요. 글자 크기가 진수가 더 크죠? 밑이 작고요. 크기를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y는 5의 x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이 정답입니다. 필수 4번입니다.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평행 이동했을 때 어떻게 식을 쓰는지 먼저 볼게요. y는 로그 예를 들어서 뭐 ax라고 있으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y는 로그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어 라고 써요. 그래서 진수에 괄호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x축으로 이동한 거고요. 괄호 없이 뚝 떨어져 있는 거는 y축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y는 이 로그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했더니 이 그래프가 되었대요. 그러면 로그 2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어 라고 쓰는 거죠. 그 이동한 그래프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y는 로그 2의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그래프가 되었대요. 근데 이 그래프는 여기는 x인데 얘는 4x죠. 그래서 얘 식 정리를 해서 얘랑 비교해가지고 m과 n을 찾겠습니다. 로그 2에 4로 묶어줄게요. 그럼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2에 x-2고요. 플러스 1입니다. 얘는 2가 돼요. 그래서 로그 2에 x-2가 되고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 x축으로 이동한 m은 2가 되는 거고요. n은 3이 되는 거예요. 필수 5번 풀겠습니다.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 관계예요. 로그는요. 로그 2에 2가 있고 로그 2에 4가 있죠. 로그 2에 4는 로그 2에 2의 제곱이라서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되기 때문에 2만 남고 얘는 1이 됩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요. 진수가 클수록 더 큰 수가 돼요. 지금 이 1번은 밑이 1보다 크죠. 그래서 진수가 큰 것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수가 밑이 2인데 여기는 밑이 4잖아요. 얘부터 먼저 해결을 할게요. 로그 4는 2의 2제곱이고요. 63이죠. 밑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내보낼 때 역수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2분의 1은 진수에 있던 지수라고 볼게요. 그럼 로그 2의 지수 2분의 1은 루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루트 6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로그 2의 7인데요. 지금 3번을 루트를 씌워서 표현했기 때문에 얘도 루트를 씌우면 로그 2의 루트 49라고 해주면 좋겠죠. 얘도
3이라는 건 로그 2의 세제곱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은 8이기 때문에 로그 2의 8이 되는 거죠. 그럼 이 8도 루트를 씌워서 표현하면 루트 64가 되는 겁니다. 그럼 루트 64, 49, 63이에요.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얘가 크고 얘가 제일 작습니다. 밑이 연결 사이에 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얘는 건드릴 게 없어요. 마이너스 1만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써두시면 되는 거고요. 로그 3분의 1의 1제곱은 3분의 1이지만 3분의 1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3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밑이 진수가 클수록 더 작아요. 밑이 0을 사이일 때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나타내는 마이너스 1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로그 3분의 1이고요. 제일 작은 진수를 가진 아이가 제일 크게 되겠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로 가겠습니다. 일단 y 오른쪽에 이렇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한 덩어리는 앞으로 보냅니다. 뚝 떨어져 있는 상수항은 왼쪽으로 넘겨요. 마이너스 1은 3, x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여기서 역으로 바꾸겠습니다. 역은 y는 x로 바꿔주고 x는 y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함수 형태로 바꿔줄게요. 함수 형태는 y는 하고 시작하는 거죠. y가 여기는 지수에 있기 때문에 지수는 로그 3의 x-1이에요.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로 바꿔주는 겁니다. y는 로그 3의 x-1 넘어가서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 함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덩이가 있으면 상수항 왼쪽으로 넘깁니다. y-1은 로그 2의 x-1이에요. 역으로 바꿔 쓰겠습니다. x-1은 로그 2의 y-1이에요. 그 다음 이제 함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y는 하고 써야 되겠죠. 로그 함수는 지수로 바꿀 때 진수는 하고 씁니다. 진수는 밑은 여전히 밑이고 나머지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y는 2의 x-1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밑에다 써줍니다. 로그함수 그래프에서의 함수값 y값 구하라는 건데요. 그래프가 너무 작아서 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 1이라는 점을 지나가죠. 그래서 a는 1이에요. 그럼 a가 여기가 1일 때 y는 x 그래프니까 여기가 1이죠. 그럼 y가 1일 때 x 값은 y가 1이 되려면 여기 x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b는 2가 됩니다. 그럼 x가 2일 때 여기는 또 y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y가 2일 때 x 값은요. y가 2면 x는 2의 2제곱이기 때문에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4일 때 y가 똑같이 4가 되죠. 그럼 이번엔 y가 4가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y가 4가 되려면 진수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됩니다. 함수 그래프와 도형의 넓이입니다. 처음 로그 함수는 1이라는 점을 지나가죠. 근데 x축 방향으로 y는 로그 2의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이에요. x축으로 지나갈 때 마이너스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요. 마이너스 p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4만큼 가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 길이는 4입니다. 그리고 얘랑 여기 하얀 색깔이랑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이 부분을 여기 하얀 색깔로 채우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4면 요게 x값이 4라는 얘기죠.
x값이 4일 때 얘는 2가 됩니다. 그럼 x값이 4일 때 여기가 4가 되죠? 그럼 로그 2에 8이 되는 거고요. 16이라고 할 뻔했네요. 로그 2에 8이 되는 거고요. 8은 2의 세제곱이라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이 돼요. 그러면 가로는 4고 세로는 1만큼 차이 나니까 넓이는 4 곱하기 1 해서 4가 되겠습니다.